요즘 프로농구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자신의 커리어를 극대화해줄 새로운 팀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자유계약 시장이 열릴 때마다 스타들은 저마다 우승 확률이 높은 팀, 더 큰 무대를 찾아 미련 없이 유니폼을 갈아입고 심지어 선수 스스로가 동료를 골라 슈퍼팀을 결성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자신들이 키워낸 스타를 떠나보내야 하는 작은 시장팀의 팬들은 또 한 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샌안토니오처럼 인구도 시장 규모도 크지 않은 도시라면 그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전체 1순위로 지명되고도 해군 복무를 위해 2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생애 단 한 번뿐인 MVP를 받은 바로 다음 시즌 전성기의 라이벌에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굴욕을 맛봐야 했으며 31살에는 팀이 리그 최악의 성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지만 정작 그 최악의 시즌이 데려다준 22살 신인에게 자신의 자리를 아무 미련 없이 넘겨준 뒤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단 한 번 샌안토니오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남자, 바로 스퍼스의 영원한 리더 제독 데이비드 로빈슨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한 팀을 우직하게 지켜낸 데이비드 로빈슨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로빈슨은 1965년 8월 6일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앰브로스 로빈슨은 해군 소나 기술자였고 로빈슨은 어릴 때부터 수학과 피아노에 뛰어난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미국 대입시험인 SAT 점수는 1320점이었습니다. 정작 농구는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어서야 처음 제대로 시작한 종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 로빈슨의 키는 175cm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3학년이 되면서 갑작스러운 성장기를 겪은 로빈슨의 키는 어느새 200cm에 가까워져 있었고 이 무렵 그를 눈여겨본 해군사관학교 농구부 감독 폴 에반스가 농구 캠프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는 로빈슨을 팀에 합류시키기로 결정하는데 로빈슨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해군사관학교 입학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원래 해군사관학교는 신입생 신장을 198cm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로빈슨은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선 상태였지만 다시는 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학교 측은 로빈슨에게 특별 입학 승인을 내주었는데요. 그러나 로빈슨은 입학 후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고 2학년 무렵에는 이미 276cm에 육박하는 키로 자라 있었습니다. 결국 로빈슨은 잠수함 등 좁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일반 장교로는 임관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해군은 그를 민간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토목 장교로 임관시키기로 결정하는데 이 덕분에 로빈슨은 일반 장교라면 채워야 했을 5년이 아닌 단 2년의 의무 복무만 지면 되었습니다. 수학을 전공하던 이 늦깎이 센터는 어느새 대학농구 최고의 재능으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198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로빈슨을 지명한 팀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습니다. 그렇게 스퍼스는 조지아주의 해군 잠수함 기지에서 토목 장교로 복무하던 로빈슨을 무려 2년이나 기다려야 했는데요. 훗날 리그 최고의 센터가 될 로빈슨이 정작 이 2년 동안 매일같이 한 일은 기지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24살의 늦깎이 신인 로빈슨은 드디어 스퍼스 유니폼을 입고 NBA 무대에 데뷔했고 평균 24.3득점 12점, 0리바운드 3.9블록이라는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스탯을 찍으며 그의 신인왕과 동시에 첫 올스타에 선정됩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잠수함 기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선수가 데뷔하자마자 리그 최고 센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었는데요. 90-91 시즌에는 평균 13.0리바운드로 리그 리바운드 왕에 올랐고 로빈슨은 데뷔 이후 단 3시즌 만인 1992년 평균 23.2득점 12점, 2리바운드 4.5블록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거머쥐었는데 4.5개의 블록슛은 그해 리그 전체 1위 기록이었고 로빈슨은 그렇게 빠르게 리그를 대표하는 빅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해 여름 로빈슨은 NBA 최초로 프로 선수들이 출전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드림팀의 일원으로 발탁되었고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등 역대 최고의 선수들과 한 팀을 이루어 8전 전승 평균 44점 차 대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4년 뒤 1992
201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도 로빈슨은 원년 드림팀 멤버 5명 중 1명으로 다시 출전해 두 번째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994 연사 월 24일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로빈슨은 시즌 득점왕 경쟁에서 샤킬 오닐에게 불과 0.06점 차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상대는 리그 최악의 수비력을 가진 LA 클리퍼스였고, 스퍼스 감독 존 루카스는 경기 시작부터 로빈슨에게 공을 몰아주기로 결심합니다. 로빈슨은 두세 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인 채로도 44분 내내 코트를 떠나지 않았고 4쿼터에만 28점을 몰아넣으며 경기 막판까지 득점을 쌓아 올렸습니다. 남은 시간 59초를 남겨두고도 7점을 더 보탰고, 경기 종료 37초 전 베이스라인에서 던진 미드레인지 점프슛이 그날의 마지막 득점으로 남았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전광판에는 71득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스퍼스는 112대 97로 승리했고, 로빈슨은 시즌 평균 29.8득점으로 오닐을 0.5점 차로 제치며 극적으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인 94-95 시즌, 로빈슨은 평균 27.6득점 10.8 리바운드, 거기에 리그 1위 3.2 블록까지 기록하며 스퍼스를 62승 20패, 리그 전체 1위 성적으로 이끌었고 생애 단 한 번뿐인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합니다. 데뷔 후 첫 6시즌 만에 신인왕과 MVP, 수비수상과 리바운드왕, 득점왕까지 모두 거머쥔 선수는 로빈슨이 최초였습니다. 로빈슨의 시대가 완전히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MVP 발표 당시 올라주어는 기자들 앞에서 "아니요, 로빈슨이 받을 만합니다" 라며 담담하게 축하를 건네기도 했는데,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스퍼스를 기다린 것은 디펜딩 챔피언 휴스턴 로키츠와 바로 그 하킴 올라주원이었습니다. 올라주원은 시리즈 내내 평균 35점, 3득점 12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 4점, 2블록이라는 만화 같은 스탯을 쏟아내며 같은 코트 위에 리그 MVP를 철저하게 조롱했고, 로빈슨은 23.8득점에 그치며 시리즈 6경기 만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의 시즌 MVP가 같은 해 플레이오프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압도당한 사례는 농구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96-97 시즌 31살의 그 여세를 몰아 파이널에서 올랜도 매직을 수입하며 2년 연속 우승까지 차지했는데요. 신인이었던 매직의 센터 샤킬 오닐조차 올라주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로빈슨에게 남은 것은 커리어 최고의 개인 연계와 가장 굴욕적인 패배가 한 시즌 안에 공존하는 씁쓸한 기억뿐이었고, 로빈슨은 훗날 이 시리즈를 회고하며 "그 남자는 제가 오랫동안 본 것 중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96-97 시즌 31살의 로빈슨은 등 부상으로 개막 18경기를 통째로 결장했고, 복귀한 지 불과 6경기 만에 이번엔 왼발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며 로빈슨은 그 시즌을 그대로 접어야 했습니다. 주장을 잃은 스퍼스는 처참하게 무너지며 20승 62패라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시즌 도중 단장이었던 그렉 포포비치가 직접 감독 자리에 앉는 초강수를 두는데, 이때 지휘봉을 잡은 포포비치는 이후 20년 넘게 스퍼스의 감독으로 남게 됩니다. 리그 최고 선수 중 한 명이 커리어 황혼기로 접어드는 가장 초라한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최악의 시즌이 스퍼스에게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안겨주었고, 스퍼스는 199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팀 던컨을 지명합니다. 216cm의 로빈슨과 211cm의 던컨이 나란히 골밑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조합을 트윈 타워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함께한 첫 시즌, 스퍼스는 20승 62패였던 전년도를 56승 26패로 뒤집었는데, 이는 한 시즌 만에 승수를 36경기나 끌어올린 당시 NBA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등이었습니다. 32살의 베테랑에게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신인이 새로운 팀의 얼굴로 떠오르는 상황은 분명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빈슨은 던컨을 자신의 콜로라도 집으로 직접 초대해 매일 함께 운동하며 손수 NBA 적응을 도왔고, 자신에게 쏠리던 스포트라이트를 조금씩 던컨에게 내주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고, 훗날 로빈슨은 이 시절을 두고 자신도 사람인지라 힘들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팀을 위해서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담담하게 회고했습니다.
한편 언론은 오래전부터 로빈슨에게 너무 착하고 물렁하다는 꼬리표를 붙여왔고 승부처마다 강인함이 부족한 리더라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는데요. 로빈슨은 그 의심의 말이 아니라 우승으로 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216cm의 로빈슨과 211cm의 던컨이 나란히 골밑을 지키는 트윈 타워스 체제 아래 스퍼스는 98-99 시즌 리그 전체 1위 수비력을 앞세워 37승 13패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로 정규 시즌을 마쳤고, 로빈슨과 던컨이 함께한 첫 정규 시즌이 끝나고 플레이오프에 오른 스퍼스는 미네소타를 3승 1패로 넘은 뒤 LA 레이커스와 포틀랜드를 나란히 4연승으로 수입하며 11승 1패라는 압도적인 전적으로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상대는 뉴욕 닉스였고 스퍼스는 구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1차전을 89대 77로 가져오며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3차전에서는 닉스에게 89대 81로 발목을 잡히며 시리즈는 다시 팽팽해졌는데, 그러나 로빈슨과 던컨은 흔들리지 않았고 원정으로 떠난 뉴욕에서 치른 5차전을 단 1점 차 78대 77로 지켜내며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구단 창단 이래 첫 NBA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로빈슨은 코트 위에서뿐만 아니라 코트 밖에서도 샌안토니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던 로빈슨은 아내 발레리와 함께 사제 900만 달러를 들여 샌안토니오 동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사립학교 카버 아카데미를 설립했는데, 이 지역은 대학 진학률이 유독 낮기로 알려진 곳이었고 로빈슨 부부는 이 아이들에게 대학이라는 목표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스타들이 새 시즌마다 새로운 도시를 찾아 떠날 때 로빈슨은 자신이 뛰고 있는 바로 그 도시에 평생 남을 무언가를 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카버 아카데미는 2012년 등록금 없는 공립 차터스쿨로 전환되어 지금도 샌안토니오 동부 아이들의 대학 진학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02-03 시즌을 앞두고 37살의 로빈슨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미리 선언합니다. 아직 시즌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스스로 은퇴를 못 박은 이유에 대해 로빈슨은 팀이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즌 로빈슨이 원정을 떠나는 모든 도시는 경기 시작 전 그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고, 한 시대를 우직하게 지켜온 선수에게 보내는 리그 전체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시즌 로빈슨의 평균 득점은 데뷔 시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5점까지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스퍼스는 댈러스와 함께 62승 20패 리그 공동 최고 성적으로 정규 시즌을 마쳤습니다. 2003년 6월 15일 NBA 파이널 6차전 우승을 결정짓는 바로 그 경기에서 37살의 로빈슨은 13점 17 리바운드 2블록 그리고 8번의 슛 중 6번을 성공시키는 커리어 마지막 불꽃을 코트 위에 쏟아부었고, 37 생일을 2달도 차에 남기지 않은 몸으로 써낸 성적이었습니다. 이날 덩컨은 21점 20 리바운드 10 어시스트 8블록으로 파이널 사상 손꼽히는 만능 스탯을 기록하며 파이널 MVP를 확정지었는데, 이 경기에서 로빈슨과 덩컨 두 빅맨이 합작한 리바운드만 37개, 이는 그날 뉴저지 네츠 선수 전원이 잡아낸 리바운드 숫자보다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스퍼스는 88대 77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뉴저지 네츠를 꺾고 구단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로빈슨은 은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지막 경기가 색종이 날리는 우승의 순간이라니 이보다 더 좋은 각본이 있을까요? 은퇴 이듬해인 2004년에는 사죄를 드려 스퍼스 구단의 지분 1.88%를 직접 매입하며 이번엔 선수가 아닌 구단주의 한 사람으로 샌안토니오에 남았습니다. 코트를 떠난 뒤에도 로빈슨에게 샌안토니오를 떠난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없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2009년 명예의 전당 헌액식 무대에 오른 로빈슨은 가장 먼저 팀 덩컨의 이름을 꺼내며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한때는 스포트라이트를 나눠 가져야 했던 후배가 어느새 자신의 커리어를 완성해준 존재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빈슨이 14년간 스퍼스에서 남긴 성적은 통산 2790 득점, 1497 리바운드, 2954 블록이었고 평균으로는 21.1 득점, 10.6 리바운드, 3.0 블록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MVP 1회, 올해 수비수상 1회, 10호의 올스타, 그리고 NBA 우승 2회였습니다. 스퍼스는 그의 등번호 50번을 영구 결번했고 2021년 로빈슨은 NBA 창립 75주년을 기념해 선정된 역대 최고의 선수 75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1순위로 지명되고도 해군 복무를 위해 2년을 더 기다렸고 생애 단 한 번뿐인 MVP를 받은 바로 다음 시즌 라이벌에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굴욕을 맛봐야 했으며 31살에는 팀이 리그 최악의 성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지만
그럼에도 로빈슨은 그 모든 순간을 전부 샌안토니오에서 견뎌냈고 22살 후배에게 자신의 자리를 아무 미련 없이 내주는 것으로 그 견딤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로빈슨에게는 떠날 이유가 차고 넘쳤습니다. 신인 시절엔 2년의 군 복무로 커리어를 늦춰야 했고 전성기엔 라이벌에게 무너지며 자존심을 잃었고 전성기가 저물 무렵엔 팀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빈슨은 그 어떤 순간에도 샌안토니오를 등지고 다른 팀, 다른 도시를 기웃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20살 넘게 어린 후배에게 내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화려한 이적과 슈퍼팀 결성이 당연해진 요즘 시대에 어쩌면 데이비드 로빈슨 같은 리더는 다시는 나오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더가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이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혼란한 시대에도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켰던 스퍼스의 영원한 제독 데이비드 로빈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